투자에 대한 모든 걸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투자 프로파일러 미스터 한. 오늘도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오늘 시장이 참 강해요. 네. 오늘 11개월 만에 코스피가 2,800선을 돌파했어요. 그러니까요. 어떤 점을 좀 눈여겨보셨나요? 일단 뭐 지수가 강하고 또 2,800선까지 찍은 것은 뭐 너무 좋죠. 네. 정말 오랜만에 본 지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시장이 너무 강했는데, 자, 문제가 뭐냐면 이런 지수 상승세를 이끌었던 종목이 오늘 시가총액 1, 2종목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 종목을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측면이겠고, 또 그들 종목들을 빼고 나면 별로 올라간 종목이 별로 없어요. 거기다 이제 정책 테마주였던 증권주라든가 지주사 관련주들 오늘 쉬어가는 이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지수는 신고가 경신했지만 체감적으로 시장이 좋다라는 걸 많이 느끼시 못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만, 자, 그러나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은 이제 시작입니다. 지수가 신고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 먼저 올라간 종목들이 쉬고 이제 뒤에서 들어올랐던 종목 중심의 반격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지금 또 본 게임이 시작되는 거니까 시장 지수 신경 쓰지 마시고 종목에 좀 집중하시면서 다음 주부터 한번 승부를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왜 내 종목은 안 올라가나라는 고민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이 많을 너무 것 많아요.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종목을 더 잘 골라봐야 할 텐데요. 잠시 후에 탑픽 종목 만나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다음 주 시장의 전략을 미리 세워보도록 할게요. 내일장 단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서는요, 외국인 선호주예요. 외국인이 매수가 몰리는 곳에 좀 그렇죠. 집중을 해봐야 할까요? 일단 뭐 단적으로 제가 뭐 외국인 선호주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네. 언급드렸듯이 그제까지는 정부의 이제 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종목들이 올라갔고 그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이제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한국 증시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네. 그렇게 하면 그 시장은 이제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시장이 됩니다. 그러면 그 시장은 앞으로도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또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종목 중심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 재편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우리는 가급적이면 외국인 선호 종목에 대해서 좀 집중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이고 그 대표적인 종목군들이 대형주가 될 겁니다. 중소형주들은 좀 쉽지는 않은 그런 상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 중형주들은 뭐 증권주라든가 지수사들은 단기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온다고 한다면 네. 그동안 못 올랐거나 내지는 먼저 올랐다가 먼저 쉬었던 그런 대형주들, 업종 대표주들 이런 종목으로 매기가 좀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자, 외국인 선호 종목에 대해서 대형주 중심의 관심을 좀 더 높여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네.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은 좀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정책 기대감이 워낙에 강도 높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지수가 뭐 2,800선까지 오늘 올랐는데 굵직굵직한 재료는 저는 선 반영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시장은 전체적으로 곧바로 가기보다는 이제는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겠고요. 네. 그런 가운데 시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올랐던 종목들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게 되면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주사라든가 증권주는 시장의 중심에 있고 향후 정책적인 그 재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는 여력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가더라도 쉬었다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급하게 쫓아가지 말고 급등했던 종목들은 우리가 분명하게 경계를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인 지수는 그래서 약간 이제 눌림 목조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 증시가 더 올라가기 쉽지 않은 상태고 또 관세 전쟁도 계속 이어졌고 정책이 어느 정도 선 반영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약간의 이제 눌림목이라든가 기간 조정이 연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기간 조정에 대비를 하는 게 좋겠고 네. 우리가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을 단행하더라도 충분한 조정을 기다렸다가 지수가 조정이 나올 때 그 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을 단행하는 게 좀 안정적이다라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역시 핵심적인 포인트는 역시 이제 정책주가 이제 선 조정을 받았죠. 그런 가운데 그들 종목을 중심으로 해 가치주로 시장의 매기가 옮겨지고 있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네. 오늘 시장은 말 그대로 가치주, 그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하이닉스 같은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종목이죠. 네. 대표적인 종목군들로 매수가 들어왔고 또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종목군들 대체로 보게 되면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온 상태입니다. 많은 종목이 들어오지 않아요. 특정 몇 개의 대형주만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종목 접근이 좀 쉽지는 않은 이런 상태라고 일단은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은 대형주가 될 것이고 오늘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들어왔는데 그중에서도 하이닉스는 저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업황이 살아있는 방산주라든가 조선주라든가 또 일부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점진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추세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종목들을 발굴해서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을
고려하는 게 좀 필요할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보면서 시장 얘기 잠깐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가 워낙에 많이 올랐습니다. 강도롭게 올랐죠. 지금 현재 주가 올랐고 직전 고점까지 돌파했고요. 보통은 이렇게 주가가 저점 찍고 직전 고점까지 돌파하게 되면 돌파하고 나서 옆으로 좀 기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고점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곧바로 치고 올라가는 강력한 반등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시장 자체가 너무나 많이 올랐고요. 지금 현재 이동평균선과 이격도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동평균선과 이격도가 벌어지게 되면 주가가 약간 눌리거나 쉬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추가적인 급등보다는 눌림목과 기간 조정 후에 반등 가능성에 대비를 한다는 측면에서 지금은 우리가 쫓아가는 전략보다는 조정을 기다리는 게 좋겠고 조정을 통해서는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보다는요 덜 올랐던 종목 중에서 외국의 선호 종목 중심으로 저가 매수를 고려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시장에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만큼 외국인이 선호하는 종목들, 그중에서도 대형주 중심으로 우리가 눈을 돌려보고 좀 가치주 중심으로 집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매니저님의 포트폴리오도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GKL이에요. 네. 2차 목표가 14,700원을 달성했습니다. 달성했습니다. 이쯤에서 좀 수익을 실현해 보나요? 이 어떻게 정도면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카지노 관련주들은 이제 6월 중순 정도까지 한번 보자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네. 지금 6월 초거든요. 그쵸. 약간의 시간이 좀 남아 있는데 마지막을 우리가 욕심을 부릴 것인가 아니면 이 정도 선에서 잘라낼 것인가라는 것을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제가 보기 일단 주가 많이 올랐고요. 오늘 음봉이 어제 좀 많이 크게 나온 게 조금 부담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여전히 10일 평균선 중심의 상승 기조가 살아있긴 합니다만 롯데관광개발이라든가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들의 주가가 상당히 좀 약하고요. 그리고 재료가 이미 다 나왔고 이제 알고 있는 재료들은 저는 주가에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다 언급드렸듯이 외국인 주도의 장세가 진행되다 보니까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좀 올라가는 형태고 올랐던 종목은 떨어지고 못 올랐던 종목 중심으로 반등이 나오는 이런 형태가 진행되고 있죠.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종목은 우리가 너무 큰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차익 매도를 하고 나서 빠져나와서 좀 더 안전한 종목, 또 새로운 종목으로 옮겨가는 것도 하나의 바람직한 전략인 네. 것을 보고 있어서요. 현 구간 조금이라도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 때 과감하게 물량을 좀 정리하시고 차익 실현하고 나오신 다음에 좀 더 안전한 종목, 새로운 종목으로 한번 가시는 것도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 상승이 나올 때 차익을 실현해 보자. 뭐 좋은 종목들 많으니까요. 네. 매니저님이 또 가지고 오실 테니까 그런 종목에 눈을 돌려보자라고 피드백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는 SK 하이닉스예요. 오늘 반도체가 좋았는데 사실 SK 하이닉스를 아까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의 탑픽 종목인가 싶긴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리뷰로 가지고 오셨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네. 하이닉스라는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나서 별로 리뷰를 별로 안 해드렸어요. 워낙에 네. 느리게 움직여서. 제가 한 4월 9일 정도부터 한 16만 5천 원 바닥권에서 한번 말씀드렸고 네. 중간에 올라갈 때 또 한 번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일단 이 하이닉스라는 종목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장세는 제가 말씀드렸죠. 올해 연말 내년에 업황 전망과 실적이 좋은 종목은 네. 중간에 잔파동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가져가셔라라는 얘기 해드렸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미국의 엔비디아가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관건이겠습니다만 인공지능 시장 자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미국 증시가 무너지지 않는 이런 상태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게 되면 네. 결국에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HBM 관련주들의 성장세는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엔 엔비디아의 주가가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고 하이닉스도 그에 따른 실적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디램 메모리 시장에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를 32년 만에 이제 누르고 이제 네.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기념비적인 그런 역사적인 그런 흐름들도 일단 나타난 것으로 그쵸. 봅니다만 이 초격차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쉽게 메꿔지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여전히 하이닉스의 주가는 중장기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큰 겁니다. 바로 이게 바로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종목이에요. 반도체 섹터의 대장주가 돼버린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중간에 잔파동 출렁거리기 보지 마시고 차트 보지 마시고 네. 기업의 가치를 봤을 때 여전히 저평가됐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올해 연말 내년까지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펼친다고 한다면 더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으니까 좀 끌고 가시고 들고 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런 전략을 펼치시기를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는 연말 연초를 바라보면서 중장기적으로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할지 다음 장의 공략 네.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 바로 한화 엔진이에요. 네. 앞서서 외국인의 수급이 몰리는 종목에 집중을 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 한화 엔진 매수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오늘 들어왔고요. 네. 어제도 제가 이제 하나오션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하나오션도 들어왔고요. 네.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렇게 이제 폭넓게 들어오지는 않아요. 언급드렸듯이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집중적인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 나머지 대형주들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들어왔다 말았다 이제 번복하는 그런 형태가 진행되다 보니까 접근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이런 상태였었죠. 자, 이런 가운데 역시 이제 업황이 살아있고 실적이 좋아지는 섹터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먼저 조정을 받아서 섹터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거 봤을 때 조선주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어제 하나오션도 다시 한번 가져온 것이고요. 한화 엔진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단기 상승에 따른 충분한 숨고르기 위해 반등 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다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역시 외국인들은 업황이 살았고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들은 주가가 올라갔어도 오른 상태에서도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게 외국인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조선주들의 반등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 한화엔진은 뭐 우리나라 대표적인 조선 그 엔진 3사 중에 하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현재 과거에 HSD 엔진이라는 업체로 이제 하나그룹 엔진 편입이 되면서 하나엔진은 이제 기업 내용이 변경됐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조선업황 자체가 워낙에 호황입니다. 워낙에 호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엔진 매출도 수출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자, 1분기 조선 엔진 분야에서 조선 3사를 합쳐가지고 영업이익이 72% 그리고 수출이 무려 3.4배 급증할 정도로 지금 엔진 수출과 엔진 쪽의 매출은 너무나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업황 자체가 너무나 초호황 국면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하나오션 엔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이 회사의 이제 2024년 수주가 1조 7,600억 정도입니다. 1년치가. 그런데 네. 올해 1분기를 기준으로 수주가 1조 600억입니다. 그만큼 지금 조선 엔진 수주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보셔도 되겠죠. 네. 이런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한국 쪽으로는 한국 조선업체를 중심으로 해서는 엔진 발주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엔진 발주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수주 잔고는 폭발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다가 최근에 누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 엔진 그 수주 물량이 무려 4조 원대를 넘어서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화 엔진의 실적 증가세는 앞으로 또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보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이 회사가 이제 2023년부터 이제 수주를 한 그 엔진이 있는데 그 수주가 고가의 엔진입니다. 고가의 엔진이기 때문에 그 고가의 엔진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출하가 되면 이 회사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 자체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것도 주가에 상당히 큰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실적 증가세가 완만하게 움직이다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한화엔진 같은 이런 조선 엔진 관련주의 실적과 성장 가치를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다가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은근하게 좀 들어오고 있어요. 주가는 아직 안 움직였습니다만 네.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서 자, 조만간에 반등이 좀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도 있기 때문에 이제 한화엔진 같은 경우들은 우리가 이제 서서히 길목을 좀 잡고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황을 이어가고 있는 조선 업종 그리고 엔진은 조선에도 또 빠질 수 없는 존재죠. 이에서 한화 엔진을 가져와 주셨고요. 최근에 주가가 조금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가격 전략 저희가 어떻게 세워갈까요? 지금 요 한화엔진 차트를 보시면서 우리 시청자들이 뭘 보셔야 되냐면 저 밑에서부터 주가가 출렁출렁거려서 올라오죠. 네. 갔고 또 출렁거리면서 또 갑니다. 이런 종목은 우리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샀다 팔았다를 번복하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엔 이 종목을 매매를 했지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저기서 가만히 사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있으면 이만큼의 수익이 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이 주도주들의 특징들은 뭐냐면 초반에는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게 주도주 특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승 기울기가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는 단기로 직전 고점 돌파해가지고 쉬어가는 과정은 전형적인 상승 추세에서 나타나는 조정이고요. 이 조정 끝나고 나면 이제 탄력이 좀 붙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 구간부터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매집 전략을 좀 단행하셔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종가 28,150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소폭 강박과 약보합선 적극적인 매집 전략을 단행하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약간 매수하고 나서 조금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집중적인 매집 전략이 필요한 종목이라는 네. 거 또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목표가 33,000원 그리고 손절가 25,000원, 25,5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여기까지 기다리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어렵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그럴 돼요? 때는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업황을 보시라고 그랬죠.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주식을 사면 올해 연말 내년에 실적이 어떻게 된 멀리 것인가 보고 이걸 가자. 봐야 되겠죠. 네. 내년에 실적이 좋아지면 중간에 잔파동 나오더라도 신경 쓰면 가져가야 돼요. 근데 요즘 장세가 특히 그렇습니다. 요즘 장세가 정말 기업 가치 좋은 종목은 이런 식으로 출렁출렁 가면서 계속 갑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급등하는 종목은 최근에 증권주하고 지주사주들밖에 없어요. 네. 이런 걸 보게 되면 지금은 급작스럽게 움직이는 종목은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좀 더 느리더라도 확실하게 가는 이런 종목 가지고 선택과 집중해가지고 가져가게 되면 뭐 종목 한 종목 가지고 수익 내는 게 아니라 계좌를 터뜨리는 그런 매매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기업과 업황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이 잔파동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잘 가져가 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고요. 매수가는 28,150원, 목표가 33,000원으로 설정을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무료 방송에서도 다양한 종목 이야기들 해주셨어요. 제가 오늘 무료 방송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조선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렸고 요즘에 이제 2차 전지가 조금씩 꿈틀꿈틀하죠. 네. 아직까지는 뭐 크게 부각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2차 전지 흐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이 조금씩 부각이 되고 있어서 2차 전지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과 그리고 조선주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종목까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무료 방송 녹화를 했고요. 지금 네이버 밴드 가셔가지고 MBN골드 한규수 검색하시기 위한 네이버 밴드에다가 오늘 녹화 방송 꼭 올려놨습니다. 올려놨으니까 네. 주말 시간을 내셔서 꼭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한규수 검색하시면 오늘 녹화 방송 꼭 보실 수 있으니까 2차 전지와 조선주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중요한 전략을 세우실 분들은 꼭 한번 시간 내셔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유튜브에 한교수 매니저님 검색하시면 그동안의 무료 방송들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또 다음 주, 연휴를 지나고 나면 다음 주를 우리가 또 잘 대비를 해야 하니까 오늘 방송 다시 한번 보시면서 다음 주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한교수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